문제 6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날짜는 3월 6일이에요. 자, 그러면 3월 6일 날은 3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과 관련된 퀵 서비스 비용 3만 원을 자기약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랬어요. 자기약 수표 뭐죠? 네, 삐리리 수표들은 모두 다 현금이라 했고요. 당점이 수표를 발행할 때만 당좌 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약 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가면 돼요? 3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현금 3만 원이 나가면 됩니다. 현금 3만 원이 나갔고요. 우리는 매입과 관련한 퀵 서비스요. 이게 판매와 관련되었으면 운반비라고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매입과 관련된 재비용은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 개정 과목은 상품이 됩니다.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 과목 이름은 상품. 이게 매출 시 퀵 서비스 비용이다. 그러면 뭐로 처리한다고요? 운반비. 그래서 매출 시 운임이면 운반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월 7일 날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날. 자, 관리부 문구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문구류를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사무용품비라는 개정 과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문제에서 이렇게 소모품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면 돼요. 현금이 얼마나요? 100만 원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는 소모품비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비용 개정 과목을 쓰시고 나면 소모품비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소모품비를 우리가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시면 소모품비가 여러 개가 나와요.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쓰셔야 되는 소모품비는 무조건 800번대에 있는 830 소모품비를 쓰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800번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800번대에 있는 소모품비를 써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800번대가 사무용이에요. 그러면 왜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냐? 업종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써야 될 항목들이 조금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무조건 동일한 개정 과목 나오면 800번대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회계 2급은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800번대에 있는 개정 과목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월 8일 날이에요. 3월 8일 날이고, 시험 문제에 요즘은 이렇게 급여 지급하는 문제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저희 교재에는 빨강 색깔로 체크를 조금 해드렸어요. 빨강 색깔로 체크를 해드렸고, 이 빨강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급여 명세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빨강 색깔 3가지만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 보실게요. 영업부 신입사원 김하나의 2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김하나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너의 월급은 75만 원이야. 그렇게 해서 급여계가 75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해.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 그게 빼야 할 금액을 우리가 공제합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제합계. 그래서 이건 너의 월급에서 뺄 거야. 그리고 난 나머지 금액, 차인 지급액만큼은 내가 이만큼을 돈으로 줄게.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약속한 급여,
급여. 우리 이 급여도 마찬가지 800번대 급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급여는 총 얼마라고 그랬냐면 75만 원이라고 했어요. 75만 원. 무조건 몇 번대 쓰셔야 된다고요? 800번대에 있는 급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합계만큼. 공제는 월급에서 뺀 금액이에요. 월급에서 뺀 금액인데 이건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은행에다 납부해야 할 금액들이에요.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신 납부해줘야 하는 금액,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은 지금 6,000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이 예수금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원천징수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예수금은 뭐라고 나온다?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표현은 월급에서 이만큼을 뺄게요 라는 표현을 원천징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뭘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네, 얼마가 나가요? 74만 4천 원.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제 이 74만 4천 원은 안 쓰실 거예요. 분기에다가.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어쨌든 차액으로 금액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금액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는 손으로 분기하실 때 체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계산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급여 지급하는 거래는 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월 9일 날입니다. 3월 9일 날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9만 원과 직원부담금 9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그래서 일단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대요. 이건 하실 수 있죠. 네,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어요. 9만원, 9만원, 총 18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나라에는 급여를 지급을 할 때 4대 보험료라고 하는 걸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원천징수 하면 뭐라 했어요? 예수금이라 했었죠. 그쵸? 그래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4대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보험료들은 근로자가 50%를 부담을 하고 회사가 50%를 부담을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월급에서 내가 50만 원은 50%는 떼놓을게. 그걸 예수금이라 해. 예수금이라고 떼놓고 대신에 회사가 납부할 때는 그 예수금만큼을 돈을 더 보태서 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금 했었던 것을 오늘 납부를 하는 거니까 차변에 원천징수 부분은 예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9만 원. 그리고 추가로 회사가 9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죠. 추가 회사 부담금은 뭐로 처리한다 했어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9만 원. 세금과 공과도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여기 있는 예수금은 원천징수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로자 부담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고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우리가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을 하는 회사 부담금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9번에선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로 넘어갔더니 우리 10번에서는 자,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직원부담금 22만 원, 회사부담금 22만 원과 직원부담금 22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부담금, 건강보험료는 이번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래요. 어쨌든 조금 전에 나왔었던 국민연금 처리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예금이 빠져나갈 거예요.
보통예금이 이번에는 얼마가 빠져나가야 돼요? 22만원, 22만원 그랬으니까 44만원이 나가면 되겠고요. 44만원이 나가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는 회사부담금과 직원부담금이 있는데, 직원부담금, 근로자부담금은 무조건 뭐라 했어요? 예수금. 그래서 근로자부담금은 우리가 예수금이 총 22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부담금 이번에는 뭘로 처리하래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2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811번 복리후생비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구분은 똑같아요. 예수금 누구 거? 근로자가 부담한 거. 복리후생비 누구 거? 회사가 부담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3월 11일 날입니다. 3월 11일. 3월 11일 날. 자,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99,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천 징수한 부담금, 예수금이라고 처리돼서 금액이야 이제 틀리겠죠.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지급했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원천 징수했었던 예수금, 소득세는 회사가 추가로 부담을 안 해요. 얘네들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자가 낸 돈을 그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현금이 얼마가요? 99,000원.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차변에 원천징수했던 그랬으니까 원천징수하면 계정 과목 뭐라고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99,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8번서부터 11번까지 8번서부터 11번까지가 급여랑 관련되어 있는, 월급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인데, 요 틀은 지금 잘 알아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위에 회계 1급, 세무 2급 넘어가셔도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회계 2급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교재에다가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서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이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12일 날로 넘어갈게요. 3월 12일 날 본사 건물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일 날 어찌어찌 됐든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갈 거예요. 보통예금 얼마가요? 120만 원. 그래서 보통예금 120만 원이 나가게 되었고요. 차변에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라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120만 원. 마찬가지 보험료도 800번대, 그래서 821번 보험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용 처리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는 이 보험료에 대한 자산 처리법이 있어요. 자산 처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하면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 기간이 있겠죠. 1년치 보험료예요. 그러면 오늘 냈으면 내년 오늘 정도까지가 1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년분을 미리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법으로 하게 되면 이걸 보험료가 아니라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선급 비용. 전산 회계 시험에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다른 자격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선급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선급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앞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선급
비용이다. 비용인데 내가 미리 지급한 비용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비용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보험료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는데, 자, 13번 이 거래는 입력을 붕괴를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는 전제를 먼저 조금 배울게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거래는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외상이다. 신용카드는 오늘 결제를 하면 돈이 오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월말이라든지 이렇게 결제일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가 돼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신용카드로 살 수도 있나요? 그쵸? 그 다음에 밥값을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는 외상이다 라고 하는 게 1차 전제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시면서 하셔야 될 일은 상거래인지 아닌지. 상거래냐 상거래. 상거래이면 외상이 맞고 상거래가 아니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죠. 상거래이면 외상이 맞지만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정리를 일단 먼저 조금 하시고, 자, 어쨌든 카드로 쓴 금액은 총 20만 원인 것 같아요. 매출전표에 20만 원이 나와 있고, 우리는 이걸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차변에 우리는 식사비 뭐라고 하죠? 복리후생비.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총 2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대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20만 원이 되겠고,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되죠? 미지급금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이 돈은 카드사한테 갚을 거예요. 서울식당이라고 거래처 쓰시면 안 되고 신용카드사, 국민카드에 갚아주실 겁니다. 국민카드. 여기에 절대 서울식당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복리후생비 우리는 무조건 몇 번대? 800번 대 811번입니다.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자, 거래처의 신규 매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업부에서 거래처 선물용 화분 30만 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 계정 과목이 뭐여야지 된다?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이번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마찬가지 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국민카드인가요? 네, 국민카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돈 왜 나갔어요?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줬죠. 거래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30만 원. 예전에는 얘를 접대비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는 813번이에요.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붕괴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거래입니다.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매출처 유명 자전거에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어요. 계약은 거래가 아니다? 거래가 아니더라. 그래서 계약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판매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미리 수령하였다. 계약금을 받았다. 20%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면 돼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계약금 선수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선수금 1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선수금 반드시 채권채무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유명자전거.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요령이 생기셨나요? 네, 앞에서도 우리 분계 해봤고 지금도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실기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 속으로 또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